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 홍옥수 김은능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 푸른소리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국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 좀 할까 합니다. 성국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결과 형태로 보면은 우리가에게는 간인상사의 형태로 상태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인하송, 그 다음에 선형제, 이런 순서로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간인상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부록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선형제는 식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문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성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업을 물러받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업이라는 것은 최선상의 어떤 가게의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도 되지만은 가게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성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진생 성국이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가성 성국이거나 가성 성국이 진가 원칙으로서 적용될 때는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성국에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성국의 의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성국의 유형이라는데, 이제 성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삼지성국과 사지성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가성성국과 진성성국, 그 다음에 이제 가성성국이 지인과 원칙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성국을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내용물이 얇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성국의 의의를 보면은, 성국이라는 것은 보통 홍옥수는 진가원칙에 따라서 생각간의 시사와 여서의 흐름을 규정되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진가원칙의 어떤 진가원칙을 의미하는 건데, 성국은 진가원칙에 무관하게 홍옥수의 생으로서 연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의 연결 방법은 진생이든 가생이든 상관없이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성국을 얘기하고, 성국 또한 성국은 다른 건 다 천반 지방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성국만큼은 집안에서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국에는 이제 시작하는 홍옥수를 초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국을 끝내는 홍옥수를 정옥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국의 중간에 있는 홍옥수를 중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지성국과 사지성국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한번 의의에서 일단 한번 살펴봤으니까는 삼지성국과 사지성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삼지성국과 사지성국의 일단 두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삼지성국은 중공을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지성국은 중공을 걸쳐서 중국과 세지와 일제의 어떤 연생이나 아니면 가생 형태로서 이렇게 진생이나 이런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삼지성국인데, 사지성국은 중군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성국은 중군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이게 이제 양쪽의 삼지와 사지의 어떤 성국에서의 차이점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삼지성국과 사지성국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지성국에는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일지가 초유이고 중간유가 중공이고 세지가 중옥수일 경우 있고, 또 일지가 초유이면서 세지가 중간유가 되고 중공이 중옥수가 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서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성국의 형태이고, 그 다음에 중국 기준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중국이 초이고, 일지가 중간요고, 세지가 종국수가 되고, 또 중국이 초여가 되고, 세지가 중간요가 되고, 일지가 종국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 중공 기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세지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세지가 초여가 되고, 일지가 중간요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공이 종국수가 되고, 또 세지가 초여가 되고, 중공이 중간요가 되고, 일지가 종국수가 되는 이런 형태라서 삼지성국에는 6가지의 형태의 성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이, 세제인 이하인 중국수로 가고, 이하는 다시, 중국인 10도로 와서 중국수로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형태가 되고, 또 이게 이제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10도가 10도, 일지 초여가, 그 다음에 이제 중공 사고문을 하고, 중간요가 다시 세제 정옥수인 육수로 가는 이런 형태로서,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중공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여기 보면은 중공이 초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일지가 중간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세지가 정공수가 돼서 이렇게 가생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공에 의한 삼지성국이고, 또 여기도 보면은 같은 중공에 의한 성인데, 여기 보면은 중공이 초여가 되고, 그 다음에 세지가 오토 세지를 진생하고, 오토 세지는 다시 일지인 사검을 진생하는 이런 형태로서 종국수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공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는 삼지성국이 이제 우리 신뢰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세지의 기준으로 해서 삼지의 성국을 알아보려면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삼지가, 여기서는 세지가 초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일지가 이제 중간요가 되고, 50도가 다시 이제 사검을 진생해서 이제 종국수로서 이렇게 성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세지가 중공을 칠하로 중국수를 사용하고 진생하고, 여기서 이제 같이 다시 이제 일지 오토를 종국수로서 이렇게 가생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삼지성국의 6가지 예를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삼지성국은 6가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지성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지성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공과는 무관하게 세지, 그 다음에 얼지, 일지, 시지가 이렇게
연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연생이라는 것은 가생이든 지생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그것은 이제 이후에 네 가지 형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시지, 일지, 얼지, 세지가 서로 다 진생이든 가생이든 연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두 개씩 같이 묶여가지고, 세지와 얼지가 같이 묶여서, 일지, 세지를 생할 때가 우리가 여기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와 시지가 세지와 얼지를 생할 줄 때, 이때 이제 성공이 되는, 그래서 이제 사지 성공에는 네 가지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면은, 첫째는 이제 세지서부터 시지까지 연생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성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삼지 성공에는 초요, 중간요, 중옥소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따로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세지의 고금이 얼제 육수를 진생하고, 육수는 다시 여기서는 뭐냐면은 진검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는 진검칙으로 따지면 이하로 가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팔목으로 일제 팔목으로 가고, 일제 팔목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시제 이하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진검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연생을 시지, 일지, 얼지, 세지 이런 식으로 연생하는 건데, 보면은 시지 팔목이 그다음에 이제 일지 이하를 생하고 가생하고, 그다음에 이하는 다시 다시 얼지에 오토를 생하고, 얼지는 다시 세지에 고음을 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는 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이제 다음에 보시는 두 가지 성공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반드시 이제 세지와 얼지하고 일지하고 시지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세지하고 얼지하고 시지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성공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지하고 일지가 일지하고 시지를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활하는 이런 게 우리가 여기에는 성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십토인 일지가 사금인 세지와 얼지를 생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여기는 사지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지 성공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지 성공에는 가상 성공이나 가상 성공에 의해서 쟁가원칙이 적용되는 예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삼지 성공에만 해당이 되고 사지 성공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성상국과 가성상국과 그다음에 가성상국이 진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봤는데, 진성상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성국인데, 우리가 여기는 진짜 성국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할 때 진가원칙에 무관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가원칙이 적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거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통계가 이루어지면은 가상성공이 돼요. 그래서 꼭 진가원칙과 무관하다 이렇게 벗어놓고,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통계할 때는 진가원칙에 무관하지만은
그 의미를 부여할 때는 진가원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꼭 진가원칙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부분인데 한번 그 진가원칙의 그 신뢰를 한번 그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하에서 5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 10 들어가게 되면은 가생이잖아요. 가생에서 다시 10도에서 이제 진생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가원칙이 적용되더라도 그 가생에서 진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진가원칙에 따라서 그 극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진가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저기 그 일지 구금이 중공 육수를 생하고 육수는 다시 세진 팔목을 생한단 말이에요. 팔목을 생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진가원칙을 보면은 가생이지만은 그 여기에서 7이 그 가극이기 때문에 그 진가원칙상 그 가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로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진생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우리가 진생성공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 진가원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가원칙에서 이제 진가원칙에서 그거를 가생성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생성공의 예를 들어 볼게요. 가생성공이 이제 성공이 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공이 생으로 이루어지는 진가원칙 극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극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봐가지고 이제 세지 팔목이 7화로 진생을 하잖아요. 진생을 하고 7화는 다시 5토로 이렇게 가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금을 보면은 시지가 구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진가원칙에 따지면은 예를 들어 진가원칙에 따지면 8이 7화로 가고 7화가 다시 이제 9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진가원칙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9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가세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생성공이 가생성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간효와 중국수의 어떤 가생이 있을 때 신이나 얼지에 진국이 있는 없다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진국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진가원칙상 가극이 있으면은 그냥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진국이 있게 되면은 가세성공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일지가 여기 와서 이제 구가 초여가 중간요이 일제 일수를 생하고 일수는 다시 세제 삼모 생하죠. 그러면 이게 가생과 가생을 해서 연결된 건데 가생과 가생으로 연결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진가원칙으로 이게 적용을 하면은 초와 중국수 간에는
진극의 관계가 생겨요. 가극과 가극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은, 어떤 형식이 되냐면은, 여기서는 극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가상상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가상상국인지 아닌지는 진원칙을 적용을 해서 거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가상상국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가상상국이 그거로서 나타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생상국이면, 진생상국이 선입하나, 가상상국으로 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교충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해 안 배웠는, 먼저 한 번은 동영상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은, 일단, 진생상국인지 가상상국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사검이 초유고, 사검이, 일수록, 중간으로 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진생관계잖아요. 진생에서 어서 또 진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진생과 진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생은 진생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 초하고 중수가 이렇게 여기서 집적하지 못하고 진생으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진생은 그냥 우리가 이거는 진생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세지군과 중궁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6은 2를 충하고요. 그다음 4는 8을 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하살표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중흥에서 세지군은 한 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공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얘처럼 진생성국이 공충인 경우에는 가성성국으로 변환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옆에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금이 일진 육수를 생하고 육수는 다시 세진 저거를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생하냐면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됐습니다. 그래서 세지가 잖아요. 그죠? 10도가 구금을 생하고, 여기서 이제 진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진생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생성국이라고 부르고, 이제 성국에서는 이런 게 이제 갖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일지하고 얼지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일지는 1이 7을 충하고, 6은 다시 2를 충해요. 이렇게 보면은 하살표가 한쪽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차된 것을 우리가 이제 교충이라고 해서, 교충 같은 경우에는 진성성국이 성립하지만은 가시성으로 변하는 경우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생성국이 가성성국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성국이 원래는 이제 진생성국이 가성성국으로 변하는 거는 이제 공교충일 때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성성국은 원래 이제 가성성국인데 성국 자체가 진생성국이냐 평가를 안 했던 뿐이지 그거로 변할 때는 아까 얘기처럼 가성성국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오늘은 이해는 많지만은 그 생각보다는 설명할 부분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상성옥이 공유층일 때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은, 아까는 진생성옥이 공유층일 때에 가상성옥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세성옥이 공유층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진가운초로 변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생성옥이 공유층일 때는 가세성옥으로 변하고, 가상성옥이 공유층일 때는 이게 이제 성옥이 아니고 성옥효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진가운칙에 따라서 통기가 된다. 그러니까는 성옥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드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생성옥과 가상성옥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면살, 면용이 된다는 데서는 같은 점이고, 그 다음에, 진생성옥은 성옥으로서의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가상성옥은 성옥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 그게 이제 틀린 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상성옥과, 지금 이게 이제, 가상성옥이 진가운칙에 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다 비교를 한다면은, 같은 점은 뭐냐면 성옥효로서 성옥의 효과가 둘 다 없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틀린 점은 뭐냐면은 가상료는 면용 면살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가상성옥이 공유층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가상성옥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진가운초로 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곡이 안 되고 진가운층으로서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곡이 되더라도 통계할 때는 진가운칙에 예의로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가운칙에 따라서 통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면목상 예를 들어서 성곡이라고 하면 명칭을 붙이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렇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상성곡이 돼야 돼요. 일단 가상성곡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일찍 구가 중국의 육수를 우리가 진생하고, 육수는 다시 세제 팔목을 좋아하잖아요. 가생하잖아요. 가생하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하가 있어요. 시제. 이하가 있기 때문에 가생효가 그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생성곡이 됩니다. 그래서 가생성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층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런 뭐냐면은, 여기서 시지와 세지 간의 공유층이 이루어지는데, 6은 2를 충하고, 4는 8을 곤목충에서 8을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유층이 되잖아요. 한쪽에서 시지에서 세지를 공유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는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지가 세지를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때는 여기서 이제 가성으로서 이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면생
삼령이나 삼살이 면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거원칙으로서, 우리가 여기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옆에 거 보면은, 구에서, 중국 구에서 이제 세지 일수로 가고, 세지 일수는 다시 열지 삼목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성국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가생과 가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초여와 종국수가 그거래, 종국수가, 초여가 종국수는 그거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생성국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제하고 중공하고의 관계인데,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천반은 9에서 3으로 이렇게, 충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집안은 9에서 3으로 이렇게, 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충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하설표가 이렇게 보면은 교차된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여기는 교충으로서 이제 가생성국이 교충일 때는 진과원칙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볼 내용이, 오늘은 좀 이렇게 PPT 내용 자체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설명할 내용들이 이제 성국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볼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PPT 화면 자체가 18개인데, 벌써 17개, 이제 두 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영순위에서 일순위의 진여실상 동시에 충으로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그러면 영순위라는 것은, 여기서 영순위라는 것은 성국효에서의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성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성국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은, 일단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6은 2로 가고, 이제 세제, 얼지, 이제 여기서는 성국이 안 됐나? 몇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6이 8로 가고, 8목으로 가고, 8은 다시 이제 이하로 이렇게 오면은 성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신성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신성국이냐, 진생성국이냐, 이거 상관없이, 뭐냐면은, 여서 같은 게 가신성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순이라면은, 여기 중공의 6을 얘기하는 거예요. 6이,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동치 중에서 6은 여기 시지의 천반의 6과 충이 되고, 또 여기 이제 집안은 일지하고의 충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영순위에 의한 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성성에서의 어떤 시계에서 진과원칙이 적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각기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사검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일수에 일제의 육수로 가고,
욕수는 다시 팔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성곡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뭐냐면은, 그, 영순이잖아요. 그죠? 영순이는 뭐냐면은, 그, 사를 보면은, 여기서는, 그, 뭐, 천반은 여기 이제 그, 천반은 얼제 천반이라고 하고, 일지는 그, 시지 천반에 이렇게, 그, 두 자리에서 충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영순위에서 일순위끼리, 그러니까 일순위라는 거는 천반은 천반, 지반은 지반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순위라는 거 여러분들 그 먼저 시간에 배워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홍목수 중에서 가중료 도자리가 성욱효, 가중료가 진가운 직성이 동시에 충분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성욱효 중에서 가충료라는 것은 일과 구밖에 없어요. 가충료가 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과 9가 아닌 예는 예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1과 9하고 4와 6이죠. 그러니까 네 개밖에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먼저 성국이 됐나 안 되나 좀 일찍 보면은 구 세질 시지가 일수를 가성을 하고 일수는 다시 삼목을 가성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성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홍수 중에서 가수용료가 이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런 누구를 충하냐면은 항상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공은 집안에서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린애를 보냐면은 천반보다는 집안을 우선으로 봐야 되고, 아까처럼 공유충일 때는 천반 집안 다 같이 봐야 되고,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지가 일지가 성국효가 되잖아요. 일지가 7을 여기서 이제 일순이니까 집안을 7화를 충하고, 고는 누굴 충하냐면은 여기서 삼목을 충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성공료가 가축료가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두 개가 충할 때는 이렇게 진가운축으로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게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 성공을 해야 되면은 사검은 일지의 육수로 가고, 육수는 다시 팔목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과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극효가 어떻게 변하느냐 보면은, 여기서는 가극효가 여기는 중궁에서 사가 팔목을 충분하고, 6은 시지의 이하를 충하고, 그러니까 가극효는 뭐냐면 성국효여야 되고, 피중료는 동점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오늘 성국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성국은 사실은 예를 더 많이 들으면 기괴할 수 있지만은 이제 짧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선곡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생선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요새에는 공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아요. 진생선곡인 경우에. 그래서 실무에 이렇게 보면은 진생선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있는 회계사나 그다음에 세무서는 아니면 우리가 여기는 좀 고급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5급 공무원이지. 5급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감리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는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 약간 레벨이 높은 지금은 전에는 이제 변호사도 이렇게 변호사도 마찬가지는 이제 고시를 봐가지고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사법고시를 봤는데, 요새는 변호사가 이제 노스쿨로 돼서 그건 제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예물고시나, 고등고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직업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보통 이게 진상선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입니다. 오늘은 이게 짧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아마 3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에 좀 끝나기 힘들 것 같고,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3년을 공부할 테니까 그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시간이 짧지만은 짧게 성공 마치고 다음에 좀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